저는 현대도예를 하고 있는 김희경입니다. 전공을 도자기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매우 긴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대학에 갈 때 화공과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저의 부친이 저를 화공과로 보낸 그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실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식산은행, 지금의 산업은행의 전신인 외정 때 식산은행에 다니셔가지고 한국이 해방되고 나서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를 고민하면서, 한국은 부전자원, 공업적인 부전자원이 너무 없어서 농업 입국이 돼야 된다. 즉 농업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산업의 핵심이 돼야 된다 해서, 그렇다면은 그것으로서 자기 딸이 뭐를 애국할 수 있는 분야가 뭘까 생각해가지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그 2차 산업, 3차 산업에 그 농해화학과라는 학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뭔가 그 농업에서 생산되는 그 학과를 공부를 시켜서 뭔가 애국하는데 이바지하자, 그런 뜻에서 저를 원예화학과에, 농과대학에 진학시키려고 그래서 원예화학과에 진학을 하려고 보니까, 농과대학이 수원에 있어서 서울에서는 통학이 그 당시에는 안 됐어요. 그러면은 원예화학을 할 수 있는 가장 인접 과목이 뭐냐? 화공과다. 그래서 화공과를 지망해서 화공과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나니까 대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에 가는 데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부전자원이라는 게 카오린이 있다. 고령토. 그래서 그 고령토로 할 수 있는 게 요업공학이다. 그래서 그 요업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으로 갔어요. 대학원에서 나오는 그 학술지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 일본 참고서로 공부를 할 정도로 그 일본의 그 출판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요업공학이라는 기술지예요. 순기술 잡지인데, 그거를 구독하면서 거기에 실려 나오는, 그 당시에는 일본은 도예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을 때니까 도예 작품에 그 아름다운 사진들이 실려 나오니까, 그 내 눈에는 그 작품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것이 만들고 싶지, 밑에 그 뭐 복잡한 기술적인 정보는 흥미가 없고, 그래서 우리 대학 교수가 그때 막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하고 돌아온 이문국 교수라고 있어요. 교수한테 선생님, 저는 요런 거를 만드는 거를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거
미국서는 굉장히 그 인기 있는 과목인데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하고, 그러면 너는 미국 가서 그 요 디자인을 공부해라. 그러면은 그 미국에 알프레드라는 유명한 대학에 있으니까 거기를 가라. 그렇게 선생님이 추천을 했는데, 그 뭐라 그럴까, 운명이라 그럴까, 그때 막 한국에서 그 AID라는 경제 협조 그 체결이 돼가지고 AID 프로그램이 어떤 게 왔냐 하면은, 한국도 앞으로 공업을 육성하는 데는 디자인, 산업 디자인, 공업 디자인이 꼭 필요한 때가 된다. 그래서 그 교과를 신설을 하면서 홍대하고 서울대학에 새로운 학과를 신설해요. 그때 제가 마침 그 시기여서 홍대 학사 편입으로 3학년에 들어가서 수업하고 한 달 됐으니까 선생이 불러요. 불러서 갔더니 우리가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학생을 하나 선발해서 미국에 보내서 유학해서 돌아오면은 2년간 의무 교육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너를 보내려 그런다. 그래서 너무 기쁘게 그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알프레드라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전공의 변화하고 교육 과정이 아주 일치되는 그 행운을 가지고 공부하게 됐죠. 필수 과목, 전공 필수를 다 마스터해. 다 듣게 해. 그래서 그야말로 언더하고 대학원을 2년에 다 쫑 맞췄어. 그렇게 그게 잘 돼 있더라고, 교과가. 기초도자지 뭐. 기초도자공에 나도 가서 제일 처음에 물레 앉힌 것도 그다음에 기계 물레도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피스틱이. 예를 들면 다니엘 로즈는 그 사람이 원래는 도예를 가르쳐야 되는데 도예 클래스는 안 하고 페인팅 클래스를 해. 회화. 그래서 그 선생한테 회화 배웠어. 재밌게 배웠다고요. 도예 선생인데 역시 이제 그게 왜 그걸 했냐 하면은, 내가 언더하고 같이 2년 과정이 됐다 그랬잖아. 대학원에서 저기 학사 과정도 같이 했다고. 학사 과정에 다니엘 로즈가 회화 가르쳐. 그래가지고 그게 모든 조형 훈련의 기본이니까. 그것뿐 아니야. 조소도 가르치는 선생이 있었고 일반 조형 훈련 다 시켜요. 그 3년 있다가 마침 덕성여대 새로 생겼어. 그때 생활미술과라고. 생활미술과가 한참 유행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의 그 뭐 인테리어도 하고 공예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생활미술과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 내가 이제 교수로 부임하고, 거기서 1년 했을 때 내가 이제 뭔가 진짜 그 좀 더 공부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 유학 다시 이제 그때는 이제 학생이 아니라 교수로다가 이제 미국 교수로 간다. 그런 일종의 그냥 희망사항이지. 그런데 그거를 주선해 준 교수가 누구냐 하면은 이 알프레드 다니엘 로스가 교토에 미대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연결이 돼서 나보고 미국에 오려면 네가 적어도 최소 6개월은 일본서 작업한 경력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너한테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된다. 그래가지고 소개해 준 게 자기가 교토에 와 있으니까 교토 그 학장한테 초청장을 내가 받아요. 다니엘 로스 교수 덕에 이제 내가 일본 그 미대 초청 강사로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서 6개월을 공부한다.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요거 1년을 더 채워서 여기서 6개월이 아니라 6개월을 더 연기해가지고 1년 하고 나니까 작품전 할 만큼 작품이 쌓였어요. 그 전에 내가 덕성여대에 있으면서 저 이천에 가서 그 당시 그 말하자면은 7기가마라 그래가지고 조금 고하도로 떼는 가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말마다 가서 뭘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때 몇 점 만든 거 그것도 그때 전시회 때 전시했지. 근데 귀국전에서 그냥 물러앉았지. 알프레드에서 버나드 리치를 만났을 때 조선도자가 이거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조선도자를 공부할 절호의 찬스다 그러고 그 길로 박물관 관장 김재원 박사한테 들어가서 내가 여차여차한 사람인데 나를 그저 촉닥자리 하나만 달라. 나 미술과에서 공부 좀 해야 된다. 그랬더니 자리를 줬어. 그래서 박물관에 3년 있었어요. 그 3년 있을 동안 내가 무등산 발굴이라는 데를 해요. 무등산이 뭐냐 하면은 조선 제기를 도자로 제작한 그 유명한 제기 가마예요. 제기가 보통 이제 청동 이랬잖아요. 근데 이 부등산은 순전히 석기지, 석기. 말하자면 그냥 철분 많고, 왜 분청이라는 거 보면은 다 소지가 시꺼멓잖아요. 그런 그 검은 석기 소지로다가 한 제기. 그게 무등산 제기예요. 그래서 그 무등산 제기가 발굴될 때 내가 그때 거기서 나오는 제기들한테 굉장히 영감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쭉 해오던 둥근 형태에서의 어떤 그 기본 기형이 여기서는 완전히 네모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그게 너무 현대적인 거예요. 내 느낌에. 그래서 그때 내가 저게 하고 싶구나.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쇼크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 네모라는 것이 내 작업의 기본이 되는 정도로 그만큼 영향을 받은 게 무등산 그 제기예요. 백자의 본질이라는 게 백자가 하나의 백색이 아니라 다양한 백색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백자에 다른 그 백자 아닌 불순물에 들어간 그 예를 들면은 석기 소재 같은 거, 그런 것이 일부 섞이면서 그 백자의 기능을 조금 확대시키는 거죠. 말하자면은 조금 대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백자의 어떤 자갈을 느낌이라 그럴까, 콘크리트의 뼈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을 꼭 첨가해서 대형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백자의 다양한 그 원료를 섞어서 그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렇게 대형 작업으로 연결이 되면서 일어나는, 사실은 저의 칼 면치기가 같이 들어오는데, 결국은 그 면을 잡기 위해서 그런 면치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형 작업을 하는 중에 그 부분에 필요 없는 부분의 두께를 쳐내기 위해서 면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런 면치기의 효과를 내가 역으로 이용해서 좀 더 그 면의 그 범위나 크기나 방향이나 이런 거를 변화를 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그 면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 큰 작업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그 면을 크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저절로 이 작품이 대형화하고, 그래서 그 면치기가 나를 대형 기물로 이끌어주는 그 유도적인 작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거의 그 면치기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면치기의 효과를 어떻게 내느냐를 다양하게 시도하는 그 재미가 또 보통이 아닌데,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면이 완전히 하나의 전체적인 그 면으로서 큰 면이 되는 것, 작은 면이 큰 면이 되고, 그 큰 면의 연결이 또 하나의 그 면을 이루는 그런 면의 연속, 이런 것이 대형 작품으로 자꾸 끌고 나간 과정인데, 지금은 면의 크기나 작품의 크기에서 그 면의 대소는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얼마든지 하나의 면으로 정리해서 작품을 완성하죠.
사실 올해 작가가 주로 그 회화, 조서, 그 주류 미술이었는데, 그때 도자가 느닷없이 올해 작가가 돼가지고 굉장히 우리 도자기 하는 사람으로서 반가웠고 고무적인 현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도에도 현대미술 반열에 오르는구나 하는 자부심도 생기고, 너무 뜻깊은 일이었고, 실제로 그러고 나서 우리 위상이 달라졌죠. 제가 배운 철학이 알프레드의 테드 랜달이라는 우리 이론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의 강의 중에 Nothing is beautiful when if not useful. 쓰이지 않는 거는 아무것도 아름다운 게 없다. 그러니까 쓰이려면은 쓰임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철학을 내가 굉장히 철저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에 일단 쓰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사실은 작업을 두 가지로 방향으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하는데, 뭐냐, 하나는 쓰임을 위한 순전히 순수 기능적인 거, 또 하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내 자유로운 조형 표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도 그 두 방향은 지키고 있어요. 한국의 현대 도예라는 거를 떠나서 일단 현대 도예가 지향하는 방향이 뭐냐. 우리도 똑같이 어떤 조형 작업의 회화나 조소나 다른 공예 목표하는 게 다 조형 예술의 일환이다. 그러면 조형 예술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킬까? 그거는 기본적인 형태 연구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 도예는 형태다. 도자는 형태다. 내 도자 작업의 핵심은 형태 연구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도예가나 누구나 다 기본적인 조형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조형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거가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정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나의 도예 작업은 조형 연구다, 형태 연구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모든 도예가는 다 각각 자기 나름의 조형 연구겠죠. 그래서 각각의 특색이 다 있고 하니까 자기의 생각에 요 방향이 내 생각에 맞다 하면은 그 생각대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누가 봐도
이거는 좋은 형태다, 감동을 주는 형태다, 그런 형태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